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중국 웹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와 550만 뷰를 달성하며 큰 토론이 벌어져 화제입니다. 서구는 한국과 한국인을 어떻게 보는가? 과연 중국인들이 각자의 경험담을 통해 이야기하는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상당수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무시당할 것이다. 북한밖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존재감이 별로 없다 등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한국을 깎아내렸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직접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 체류를 해본 많은 중국인들이 구체적이고 솔직한 경험담과 함께 소신 발언으로 이를 반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중국인은 영국에 있는 회사 동료들은 한국과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K-팝이요. 저도 일할 때 K-팝을 듣고 백인 동료들은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K-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아시아 국가들의 음악을 K-팝 중 한 분야처럼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 팝에 대해 물으면 모두가 모른다고 합니다. 또 영국 동료들이 선호하는 아시아의 여행 장소는 대부분 서울과 도쿄인데 그들이 직접 가본 적도 있으며 서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매우 발전되어 있고 깨끗하고 깔끔하며 서양의 도시와는 무척 다른 이국적인 느낌이라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은 한국인들은 따뜻하고 예의가 바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을 동시에 다녀온 동료들은 모두 중국이 한국, 일본만큼 깨끗하지 않다고 느낀대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빤히 쳐다보기 때문에 불편했다고 해요. 라고 영국 동료들의 답변을 전하며 떨어지는 중국의 평가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세계 각지를 많이 다녔다는 다른 중국인들도 각지에서 느낀 솔직한 경험담을 털어놓았는데요. 필리핀 관광지에는 한국인이 많은데 현지 필리핀인들은 스타일리시한 차림의 여자를 보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예쁘지 않고 까만 얼굴에 외국어를 하는 여자를 만나면 중국어로 니하오마 라고 인사를 해요. 동남아 국가에서는 한국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더군요. 2012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강남스타일은 정말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는 사립국제고등학교에 다녔는데 방과 후에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말춤을 췄고 함께 뮤비를 보고는 했어요. 서구가 한국과 한국인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류의 성과와 영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 번은 학교 식당에서 몇 명의 흑인 자매가 아이패드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런던에서는 좀 더 멋스럽게 차려입으면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라는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그들의 눈에는 예쁘고 패셔너블해 보이는 아시아 소녀들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국 남자 스타들을 아주 좋아하는 영국 소녀들이 있어요. 한국의 문화 산출물이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중 세계 일주를 했다는 한 중국인은 한국인을 워너비로 여기는 베트남인, 이탈리아인 미국인들을 목격했다고까지 주장했는데요. 내가 베트남 여행 갔을 때 호찌민과 하노이의 호텔에서는 TV 방송국에서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빽빽하게 방송했습니다. 그러다 베트남에서는 기차역,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TV와 대형 스크린으로 다양한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24시간 상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노이에서 데이팅 앱 틴더를 열면 보이는 장면은 압권입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의 미적 기준은 한국을 아름답다고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베트남 남학생들이 한국인들처럼 웨이브진 파마에 한국인이 즐겨 쓰는 동그란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많은 이들이 프로필에 자신이 베트남 한국 혼혈이라고 써놓았습니다. 희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문화적 산출물의 힘에 대해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웃인 동남아가 한류에 빠진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유럽과 북미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랜 세계 일주를 하다 보니 세상의 룰과 사회 운영의 핵심은 여전히 백인 사회에 기반을 두고 우선시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인 국가에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백인의 우월함과 우수성이 잠재의식적으로 주입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베니스에 있을 때 대학 기숙사를 개조한 호텔에 머물렀기 때문에 호텔에서 베니스 대학교 대학생들과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 1층에 큰 스터디룸이 있어 많은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곤 했는데 그중 한 남자애가 제가 지나갈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었고 첫날 도착했을 때에도 먼저 나서서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에 대한 팬심이 강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특별 과외 수업까지 듣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서로 추가하고 나니 그의 페이스북은 업데이트될 때마다 한국어 피드글이 올라왔으며 한국 서예에 푹 빠지다라는 글도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서예는 중국에서 온 것이라는 답을 달지 않을 수 없었죠. 또 다른 날은 낮에 놀다 지쳐서 저녁에 스터디룸에서 학생들 무리와 함께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중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이 한글 쓰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한다고 대답했어요. 중국은 좋아하냐? 중국어는 배우고 싶지 않냐고 물었더니 쏘리라고 답하더군요. 베니스 대학 스터디룸에서의 경험은 유럽 대학생들 사이에서 동아시아 문화가 그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심장부 뉴욕 맨하튼에서 보고 들은 것은 동아시아의 쇼는 세계의 중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미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뉴욕 맨해튼을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중심지의 한 길가를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안팎으로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가가 보았더니 그것이 오디션 프로그램 촬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심사위원들은 무대 아래에 앉아 있었고 각 참가자들은 무대 위에서 춤, 노래 등의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보다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모두 동양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한국어를 하면 옆에 있는 서양인 진행자가 다시 영어로 번역해주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한국 방송국이 이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연자의 70%는 백인과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보니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시아의 오디션에 이렇게 많은 서양인들이 열광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돌아온 후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해외 SNS에 올라온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으며 이 세상에는 동남아부터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기까지 많은 젊은이들이 동아시아인이 아니라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끼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 등의 나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위주인 레스토랑에서 영어 메뉴판조차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적 자부심, 우월주의의 표현이죠. 저는 뉴욕의 오디션 현장을 직접 본 후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를 장악하고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서양인들을 동아시아에 빠져들게 만들고 동아시아인이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게까지 만든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 아예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는 없다. 인정할 건 하자며 팩트 폭격을 날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서구 젊은이들은 대부분 K-팝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아이돌 그룹은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도 매료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 킹덤, 오징어 게임 등이 많은 유럽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없고 격차를 직시해야 합니다. 대중문화면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정말 큽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는 중국보다 낫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겠어요.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 열심히 사는 경우가 많고 중국인들은 항상 해외에서 자기 고향 사람들을 등쳐먹습니다. 어제 한식당에 갔더니 백인 소녀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었고 TV에서 BTS를 따라 부를 정도로 신이 났더라고요. 온라인에서 만난 백인 소녀들 역시 한국어 혹은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지금 세계,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는 테일러 스위프트도 저스틴 비버도 레이디 가가도 아니고 한국의 방탄소년단입니다. 미국인들은 삼성 LG를 중국인들의 상상 이상으로 좋아합니다. 한국은 유럽, 미국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미지의 근간을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감격해하고 칭찬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이미지이며 한 나라가 나서서 아니라고 한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매치 어플 를 통해서도 압도적인 한국의 인기를 느낀다는 중국인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본 수십만 명의 유럽 소녀 중 그중 취미란을 쓰는 경우 기본적으로 K-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취미란을 안 쓴 분도 많이 있는데 올려둔 사진들이 모두 한국식 메이크업이었어요. 이렇게 뻔히 보이는 한국 팬의 비율은 유럽 소녀들의 85%를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본 수십만 명 유럽 소녀들 중 취미란에 J-팝을 쓰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등 이제는 팩트를 인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보지도 듣지도 않고 한국은 영향력이 없다고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애초에 중국 토론 사이트에서 중국인들이 나서서 서양에서 한국이 인기 있는지 이미지가 어떤지에 대해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 대한 관심의 반증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